자, 일상생활에서 일기장에 일기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책꽂이에서 일기장을 찾아 일기를 쓸 쪽을 펼쳐야 되겠죠. 그리고 쓰고자 하는 오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일기장에 기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기 작성을 모두 마쳤다라고 한다면 일기장을 덮어서 다시 제자리에 꽂아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기를 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 책을 찾아서 읽고 또 정리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 파일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저장된 정보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과 또 마무리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책장에서 일기장을 찾아 펼쳐놓는 것이 필요하듯이 데이터 파일의 정보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 시스템의 보조 저장 장치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을 찾아 그 파일의 입출력 조작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파일에 연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파일 열기라고 부릅니다. 더불어서 일기를 쓰고 나서는 일기장을 덮고 제자리에 일기장을 다시 갖다 놓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입출력 조작을 마친 파일의 사용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면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에 대해 입출력을 위한 연결을 끊는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파일 닫기라고 합니다. 파이썬의 내장 함수 open이라는 함수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임의의 데이터 파일에 대해 입출력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 인수로 지정한 대상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이후 파일 객체가 제공하는 여러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파일에 대해 적절히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데이터 파일이 어떤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지 상관없이 그저 파일 열기 함수 호출 후에 반환되어지는 파일 객체를 통해 일관되고 또 손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파일 입출력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open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호출 시 어떤 파일을 열 것인지에 대한 대상 파일에 대한 이름과 더불어서 그 파일을 어떤 용도로 열 것인지를 나타내는 열기 모드 값을 문자열의 인수로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수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 경로명에 그저 파일 이름만 지정된 경우에는 현재 경로상에서 그 파일을 찾게 되어집니다. 다만 현재 경로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대화식 모드에서 오픈 함수가 호출되어진 경우에는 파이썬이 설치되어진 설치 디렉토리가 현재 실행 경로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좀 더 일반적인 프로그램 실행 방식인 스크립트 모드에서 오픈 함수가 호출되어진 경우에는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위치한 경로가 바로 현재 경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소스 파일이 위치한 디렉토리에서 현재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을 찾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파일 경로명에 단지 파일명만이 아니라 현재 로컬 시스템의 경로명, 즉 디렉토리 이름을 포함한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어지면 해당되는 경로상에서 파일을 찾아서 접근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때 경로명과 경로명 사이 또 경로명과 파일 사이의 구분자는 기본적으로 슬래시, 즉 나머지 연산자 기호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오픈 함수 호출 시 두 번째 인수 혹은 모드라는 키워드 인수로 지정되어지는 파일 열기 모드에 대한 인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크게 보면 입출력 방식을 나타내주는 부분과 어떤 접근 동작을 수행을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모드 값은 현재 하나의 문자열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일 모드 값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연동되어져서 하나의 문자열을 연결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형식의 데이터 파일로 입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입출력 방식을 지정을 하는 인수로 보면 t와 b가 있습니다. t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입출력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b는 바이너리, 즉 이진 파일 형식으로 입출력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어집니다. 현재 t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입출력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텍스트 파일 입출력으로 간주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입출력 방식에 대한 지정값은 접근 동작에 대한 방식과 같이 결부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접근 동작에 대한 내용들은 각각 지정되어진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파일에다 데이터를 쓸 것인지를 지정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쓰기 모드가 W와 A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W라는 모드는 보통 기본적인 오버라이트 모드로서 기존의 파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무시하고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온전하게 덮어 써주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해주는 데 반해서, A 모드는 append 모드라고 해서 역시 기존의 파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지워버리는 대신에 기존의 텍스트 파일 내용 뒤에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써주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write 모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로그 파일처럼 일련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장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append 모드를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rt라는 모드 값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간단하게 그냥 r이라는 모드 값을 사용을 해주면 될 거예요. 반면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겠다라고 한다면 wt 혹은 w라는 모드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반면에 append 모드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추가해가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at 혹은 a라는 모드를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코딩이라는 키워드 인수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입출력되어지는 문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코드화해서 저장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텍스트 파일은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어느 시스템에서 작성했던지 간에 호환성 있게 그 내용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소위 문서 파일인 것이죠.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ASCII라는 방식으로 주로 영문자 위주의 인코딩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다만 컴퓨터가 더 널리 사용되어짐에 따라 MS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운영체제 자체적으로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을 하는 비영어권의 문자 셋들에 대한 코드 페이지들을 별도로 제공을 해서 다양한 나라의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윈도우에서는 한글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왔던 것이죠. 다만 이런 방식은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되게 특정 문자를 표현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되어진 방법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최근에는 ASCII라는 방식과 호환성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서 더 다양한 나라의 문자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UTF-8이라는 유니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글 MS 윈도우에서 실행되어지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영문자나 숫자 문자는 ASCII 방식에 기반을 하되, 한글은 연속되어진 2바이트를 이용을 하는 ECUKR이라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macOS 상에서 실행되어지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UTF-8이라는 기반으로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메모장에서 보면 파일 메뉴 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었을 때 보면 요 아래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UTF-8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최근 윈도우 버전에서는 이런데 이전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이 ANSI라는 값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ANSI라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ECUKR이라는 인코딩 방법으로, 또 UTF-8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일반적으로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코딩 방식으로 현재 내가 작성한 문서 내의 비알파벳 문자들을 인코딩 해주게 되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특정 운영체제의 종속적인 형태의 문자셋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호환성 있는 문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UTF-8이라는 인코딩 방법을 사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자, 앞서 예시로 든 일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일 입출력의 경우에서도 사용이 모두 끝난 파일은 즉시 파일 닫기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일이 열려 있는 경우에 해당 파일은 현재 시스템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운영체제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어질 수도 있고, 더불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선 동시에 열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파일 저장을 위해 열려 있는 경우 파일 닫기 수행을 해야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파일에 기록되어지는 작업이 모두 마쳐질 수도 있어서 혹시 모를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종료 등으로 파일에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훼손되어지는 우려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일 닫기 동작은 파일 입출력에 대한 처리가 끝난 즉시 수행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다시 이 파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파일을 열어놓은 채로 유지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모드로 파일을 다시 열고 닫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파이썬에서 파일 닫기 동작은 파일 열기 함수로 얻은 파일 객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close라는 메서드로 호출을 해주면 되어집니다. 파일을 열고 닫는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함수를 구성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읽기 모드로 텍스트 파일을 열기 동작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적절하게 연 파일을 다시 닫는 동작들을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example.txt라는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어라 라는 처리를 했을 때 이 example.txt라는 파일은 현재 이 소스 코드와 같은 경로상에 저장되어 있으면 적절하게 열려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현재 file not found error라는 오류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example.txt라는 파일은 현재 디렉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오류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읽기 모드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드였었죠. 자, 그런데 현재 경로상에 example.txt라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읽기 동작을 수행을 하는 파일 객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새로 만들기를 example.txt라는 파일을 하나 새로 추가를 해봅시다.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와 같은 경로상에 example.txt라는 파일을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파일 열고 닫기 완료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쓰기 모드로 텍스트 파일을 여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장하고 실행해주면 잘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우리 읽기 모드 테스트하기 위해서 example.txt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랬을 것이에요. 자, 다만 이 파일을 삭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봅시다. 실행하고자 하는 소스 파일만 있을 뿐 example.txt 파일은 현재 경로에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눌러주게 되어지면, 자,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열었을 때와 달리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었을 때에는 대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오류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까 경로에 다시 가볼게요. 소스 코드에 있는 경로에 가보면 example.txt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이렇듯 파일 읽기 동작과 달리 파일 쓰기 동작은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을 새로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의 쓰기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처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쓰기 모드에서는 대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W 모드뿐만 아니라 A 모드나 또 이진 파일 쓰기 모드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쓰기 모드 시에도 file not found error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현재 경로 밑에 데이터라는 서브 디렉토리 밑에 example.txt라는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어라 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해주게 되어지면 이제는 file not found error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파일을 열 때 단순히 파일명만 기술한 경우와 달리 경로명을 포함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경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기 모드에서 파일 열기를 처리할 때 단지 파일명만 기술을 했는데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하지만 어떤 경로를 지정을 하고 파일명을 썼는데 그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경로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라는 서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그 폴더 안에 example.txt라는 파일이 잘 생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오류가 출력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오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파이썬 내부에서 예외라고 표현을 해줘요. 따라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예외 처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적절하게 핸들링 해주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았고 좀 더 실질적인 사용 예보다는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과 관련한 예외는 그저 내가 정확하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찾지 못해서 얼마든지 예외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파일 열기를 수행을 할 때 해당 파일이 없거나 혹은 경로명이 존재하지 않아서 file not found error라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매우 높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종료 없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외 처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학기에 우리는 파일을 접근하기 전에 먼저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OS 모듈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함수를 이용을 해볼 것인데 이 함수는 지정된 경로의 파일이 현재 시스템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true 혹은 false로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떤 하나의 경로명을 미리 검사해 봐서 이 함수의 반환값이 참이다 라고 한다면 파일 열기 동작을 수행을 한 후 파일을 적절하게 접근을 해가는 과정을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거짓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파일 열기 처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 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파일을 여는 혹은 파일을 조작하는 행위들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 예제에서는 매번 이렇게 파일의 존재 여부들을 확인해 보는 것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파일 입출력 작업이 끝난 파일 객체는 반드시 close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열린 파일을 닫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이 close 메서드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파일을 닫지 않으면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이 종료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파일을 닫아주는 작업들을 처리해주기는 하는데 그 작업이 수행되어지기까지 파일이 한동안 열린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파일 객체의 일관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with open이라는 구문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봅니다. 이 구문을 사용을 하면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close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고서도 단지 이 with open이라는 구문의 블럭이 끝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파일을 닫는 처리가 내부적으로 수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파일 입출력이 처리되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파일 내용을 접근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파일 닫기 동작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with open 구문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오픈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면 그 파일 객체를 이 as 키워드 다음에 오는 변수가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파일 입출력 처리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면 되고, close라는 처리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구문이 끝나게 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파일 종료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기술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예제에서는 좀 더 간편하고 안전한 파일 객체의 사용을 위해서 이 with open이라는 구문을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파일 입출력을 위해 먼저 파일을 열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일을 열 때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파일을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모드를 적절히 설정해 줘야 한다라는 점 유의하고, 또 파일의 사용을 모두 마치면 반드시 안전한 그리고 명확한 종료를 위해서 파일을 닫는 처리를 수행해 줘야 한다라는 점, 또 그 닫는 처리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with open이라는 구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려진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